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쨌든 침뜸 방송국. 오늘은 전통 침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통 침뜸 이야기를 진행할 무국보양뜸 국제연맹의 최태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당 선생님이 무국보양뜸을 창안하셔서 80여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무국보양뜸에 녹여내셔서 후세에게 놀라운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올해 107세로서 지금은 고향 장성에서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국보양뜸 국제연맹은 구당 선생님의 숭고한 이념인 배워서 남주자, 또 이 세상을 아픔이 없는 환자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국내외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침뜸의 역사는 동양의학의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황제 내경을 뿌리로 해서 조선시대에는 친구 경험방, 동의보감,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구당 침뜸으로 우리 민족의 침뜸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의보감은 동의, 시공의 표현으로 동쪽의 의학이라는 뜻이고, 보감은 이 책의 진단과 치료법은 거울에 비친 듯이 명료하므로 병든 자가 책을 펼쳐 눈으로 보니 허실, 경중, 기룡, 사생의 조짐이 거울에 명료하니 환자 스스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러한 철학이 담겨있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는 어린 백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셨으며, 선조 임금께서는 일본과의 2대 전쟁, 임진, 외란과 정유, 재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병을 치료하도록 허준에 명하여서 제작한 의서입니다. 물론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임상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거울과 같이 펼쳐서 하나하나 쉽게 환자 스스로가 치료하도록 만든 의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 경험방은 허준과 동시대의 침뜸 의사로서 허준과는 약 30년 가까이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생의 임상을 총정리한 친구 경험방을 기록하여 중국 본토는 물론 일본까지 임상서를 전파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현재 이르러서는 구당의 침뜸, 우리 민족의 침뜸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워서 남주자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환자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전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요즘 킬러기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여름에 싱싱한 단풍잎이 뜨거운 태양 아래 무럭무럭 자라 장마와 천둥 번개를 거치면서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단풍도 있지만은 또한 시들시들 허약해진 그러한 단풍잎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골의 오솔길, 예쁜 단풍의 가로수로 널려있는 가을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심의 가로수인데요. 나쁜 공기, 탁해진 대기 때문인지 단풍이 시들시들 들고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름을 지나 장마를 지나면서 가을에 이르는 수학기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 건강한 주 원인은 어떤 것인가를 동양의학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산다, 엄매, 기 죽는다, 어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이런 기라는 개념이 동양인의 사상과 생각 속에는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는 영어도 취, 기의 중국어 발음이 취입니다. QI 이렇게 뿐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체의 기가 내 몸에 흐르게 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기는 우리 몸에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맑은 공기, 청기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 또 맑은 기운. 의학에서는 청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하늘의 기운이다. 맑은 공기, 좋은 음식, 동양의학적으로는 수곡정기라고 하고 이것은 지기, 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은 하늘의 기와 땅의 기를 섭취함으로 해서 종기와 원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와 제철 음식인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한 몸,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도 영양소를 분석하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천지인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산다. 그래서 소우주인 인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음양, 오행의 사상, 그 다음 6가지 기운에 의해서 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좋은 공기는 문명의 이기 앞에 탁해져 가고 있으며 제철 음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제대로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과 곡식 등이 한 계절씩 빨리 시장에 나타나서 빨리 섭취를 하고 이 땅의 음식이 아닌 외국의 수출 수입에 의해서 먹어지는 그러한 먹거리로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양오행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견제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평화의 조화이겠죠. 양기인 하늘의 기운, 음기인 땅의 기운, 그 가운데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국 보양뜸, 무국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리죠. 하시니라. 중국에서도 회남자라는 책에 옛날 하늘과 땅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다만 어슴푸레한 모습만 있었지 형체는 없었고 어둑어둑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음양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장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무국의 상태라 동서양이 같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국에서 음과 양이 구분됨으로써 이제 동양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음과 양으로 구분되며 그 양도 역시 다시 음과 양으로 분류되며 음도 역시 양과 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중의 양은 태양이요, 양 중의 음은 소음이며 음 중의 양은 소양이며 음 중의 음은 태음입니다. 그래서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사상, 태극에서 사상으로 발전이 되게 되죠. 사상체질하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태양인이다, 소음인이다, 소양음이다, 태음인이다. 어쨌든 이렇게 사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태양도 역시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태양의 양은 건, 하늘이다. 태양의 음은 태, 늪이다. 소음의 양은 리, 불이다. 소음의 음은 진, 우레다. 소양의 양은 손으로 바람이다. 소양의 음은 감으로 물이다. 태음의 양은 간으로 산이며 태음의 음은 곤으로 땅이다. 이래서 8궤로 나눠지고, 자, 8궤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태극기의 4궤가 눈에 띄실 겁니다. 자, 태극기 가운데 음양으로 나눠진 태극 문양에 건, 곤, 감, 이,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한 4궤가
있는 것이 우리 태극기의 문양입니다. 이렇듯 무국에서 태양으로 태양이 사상 8궤, 8궤가 16, 16이 32, 32가 64궤로 64개의 조화가 동양의 철학의 최고봉인 주역의 철학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이 생긴 이후로 그것을 완전히 해석한 인간은 한 명도 아직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과 양이 있는데 아까 잠시 나왔던 해남자라는 책을 보면 물과 불은 상극이지만은 그 사이에 솥이 있으므로 5가지 맛을 조화시킬 수 있다. 고립은 서로 사랑하지만 간사한 도적이 이를 이간질하며 부자지간이라도 서로 위험하다. 뭐 사람 사는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첫 번째는 물과 불은 서로 상극, 제어를 한다 이거죠. 불과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고, 불과 물인데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은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솥이 있으므로 5가지 맛을 낸다. 솔솔 밥이 익는 가마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나무가 불을 만들죠. 목생화, 화생토, 부뚜막이 토지요. 부뚜막에 걸려있는 가마솥은 토생금, 쇠지요.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솔 물을 끓이며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물은 다시 나무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오행이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 오행의 상생을 나타내며 또한 서로 억제를 해서 나무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서로 억제, 제어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서로 억제를 함으로 해서 이 자연이 평화롭게 질서에 의해 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행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가지 맛이 있는데 오행은 목화, 토, 금, 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것이 5가지 맛입니다. 이 목의 기운은 우리 인체에서는 간담, 간담이 서늘하다. 이놈이 둘이 간담이 짝입니다. 하나는 장이요, 하나의 부. 불의 기운인 화는 심장과 소장이 짝이고요. 토는 비장과 위가 짝입니다. 금은 폐와 대장이 짝이고 수는 신장과 방광이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 오장오부가 다 목화토금수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간생심, 심생비, 비생패, 패생신, 신생간 이렇게 상생도 하기도 하고 상극,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서로 억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복잡한 영어가 나왔네요. 여기를 보면은 영어로 써 있습니다. School of Acupuncture, 침구 학원, 침구 학교입니다. 해외에서도 동양 침뜸, 동양 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양 오행을 배우는 그런 자료이죠. 지금 침뜸을 하는 나라가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멕시코도 침뜸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전부 침뜸 진료소가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죠. 유럽에도 런던에도 침구 학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침뜸 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의 업계에서 침뜸을 등한시한 결과가 세계로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발전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민족의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양 도성의 오행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임금의 왕자에 앉으면 좌청룡 우백호다.
좌청룡, 좌쪽이 동쪽입니다. 서울 동순동 동쪽에 있는 낙산이 이름인데 청룡, 청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오른쪽에는 인왕산, 우백호, 백이 서쪽을 말하죠. 오른쪽은 백호이다. 남쪽은 남주작, 붉은색으로 남쪽이다. 그래? 주지, 붉은 주자 쓰죠. 북에는 현무, 건물 현자 북쪽이다. 가운데는 중앙이기 때문에 황금색, 노란색, 황색의 중앙을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황룡포를 입으시면 계층 간의 갈등이나 소통, 그리고 조화, 융합을 잘 하여야겠다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궁전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음택, 산소를 쓰더라도 이렇게 음양 오행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지요. 역도 많고요. 지하철 노선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역은 환승역이 되겠죠. 서울역이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환승역들이 있습니다. 바둑판에도 화점이 있습니다. 화점이 9개.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361개, 361일인데요. 중요한 화점 정성만 좀 알아도 우리가 바둑을 어느 정도는 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몸 밖에서 오는 병의 원인은 육사흠, 나쁜 기운 6개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병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풍한, 서, 습, 조, 화, 화를 또는 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전염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이런 것을 여기라고 하고요. 내상병으로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인, 내상병인. 스트레스, 내상 칠정, 희, 노, 사, 비후, 경공. 희는 심장이 관리하고, 노는 간이 관리하고, 사는 비장이 관리하고, 비후는 폐가 관리하고, 경공은 신장이 관리합니다. 음식도 잘못 먹으면 식사하다 체해, 음식 먹다 체하는 식체가 있고, 상한 음식을 먹는 식중독이 있다. 또 지나친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도 과로로서 병이 되는 것이고, 지나친 게으름, 지나친 안일도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과하다, 방사 역시도 병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병의 진단은 여기 그려져 있듯이 부들과 갈대입니다. 부들과 갈대인데 이것이 있는 땅은 사막지대일까요? 늪지대일까요? 이 밑에는 습이 그득한 물기가 많은 그런 땅에서 부들과 갈대가 자랍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진단은 몸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만 봐도 사진단, 사진에 의해서, 사진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망진, 바라본다, 문진, 듣는다, 또 물을 문자, 문진, 물어본다, 그 다음 만져본다, 절진, 진맥 같은 거, 또 피부 아픈 곳을 눌러봄으로 해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진단법, 사진법, 망진, 문진, 문진, 절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아픈 부위에 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단술은 누구의 영역인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2016 통계인데요. 암, 뇌졸중, 심장병, 자살, 당뇨병, 만성병, 교통사고, 간질환, 폐렴, 고혈압. 암도 많이 4명 중에 1명이 되다가 이제는 3명 중에 1명.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과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전부 합성화학물질에 의한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합성화학물질이란 무엇이냐면 원유에서 재생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약품을 만들고 질 낮은 가짜식 음식을 만들고 그런 것에 의해서 환경이 폐허가 되고 원유, 석유, 휘발유를 사용함으로써 대기가 오염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기와 지기가 깨끗하고 맑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러한 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무국보양뜸. 여러분들이 앞으로 10개월 공부하면서 이거는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국보양뜸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에서 평생의 진료 임상 결과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무국보양뜸이다.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도구다.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그것이 신경을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인체는 온전한 하나의 몸이기에 따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무국보양뜸은 이러한 인간의 몸을 잘 이해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아도 무국보양뜸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지 않더라도 뜸을 할 수 있는 것이 무국보양뜸입니다. 그러면 아파지지가 않겠죠. 최소 8자리. 자, 361개 경혈 중에 8자리. 남자는 12곳, 여자는 13곳을 잡아 평생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참 좋은 것이 이 뜸입니다. 뜸의 효능은 혈액 성분을 건강한 상태로 개선을 하며 혈액을 촉진하고 혈액이 촉진되니까 좋은 피는 또 새로운 세포를, 좋은 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면 좋은 세포가 좋은 조직은 좋은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혈액 성분에부터 우리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통작용이 있으며 신경기능 및 내장 기능을 건강하게 조절 향상시킨다. 노폐물과 염증을 제거하며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킨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다. 무국보양뜸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소화하자, 생명 유지와 생식 기능을 활성화한다. 호흡기를 강화하며 심장이 건강해지고 몸속의 깊은 병을 제거한다. 그래서 또한 마음과 전신의 기혈을 편안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건강한 몸이 된다. 혈자리가 이제 8개가 쭉 있는데요. 중안, 족삼리, 곡지, 기해, 관원. 여자분들은 중국, 수도, 그다음 폐유, 고왕, 백회에만 뜸을 꾸준히 떠도 이러한 것들이 5가지의 기능이 잘 회복이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뜸 뜰 때 유의사항, 뜸자리를 너무 많이 잡지 말아라. 쌀알 반톨만하게 작게 해라.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뜸 한 번 뜸을 뜰 때에 적어도 3번이나 5번, 7장, 7번, 3, 5, 7 정도 하면 된다. 뭐 질병에 따라서 많이 뜨기도 하는데요. 3장, 5장, 7장 정도. 장수장자를 씁니다. 또 가면 몸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무국보양뜸 혈자리 찾기. WHO의 경락경혈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배꼽 아래 빨간 표시가 중국 수도, 여자분들이 뜨는 곳, 여기 관원 귀에 파란 거는 남자분들이 하는 곳, 외곽에 파란 것은 남녀 공통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13개인 이유가 여기서 1개가 더 많은 겁니다. 등에는 폐유와 고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 위치를 잡아가면서 공부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침은 무국보양뜸 그리고 구당선생님의 기본침, 화상침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치료법인데요. 자, 이 사진은 자동차 정비공이신 환자께서 라지에타가 과열이 돼서 그 뚜껑을 열다가 뜨거운 물이 얼굴로 튀어올라서 입은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화상 입은 날부터 사흘째, 나흘째 이렇게 화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볼까요? 닷새째, 7일, 열흘째에는 자 보세요. 얼굴에 화기가 전부 없고 피부만 좀 벗겨진 상태, 완전하게 이제 새살이 돋은 사실이 보는데, 놀라운 것은 귀나 코끝이나 입이 이그러짐이 없다. 화상에 후유증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상침의 원리는 체온이 36.5도요. 뜨거운 물이나 불이 피부에 닿음으로 해서 화상 부위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지금 화상, 불에 의한 상처가 난 것인데요. 바로 그곳에 호침, 가는 침으로 계속 이렇게 침을 놓게 되면 약 4, 50분이 지나면 그 화기가, 뜨거웠던
어떤 화의 기운이 침을 타고 대기 중에 빠져나옵니다. 왜? 열 전도 원리에 의해서 침이 전도체 역할을 해서 화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때 진물도 같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화기가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되면 화상은 치료된 것입니다. 여기 검은 타가에 내려난 것은 화상 초기에 표피가 죽은 거죠. 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열이 빠져나가면 표피가 벗겨지고 새살이 나므로 해서 흉터 없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화상침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정규과정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10개월 동안 같이 공부할 전 과목에 대해서 간략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교육을 받고자 하거나 침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혹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육은 매주 금요일 날 9시면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 1회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